어제 장 마감하고 한 3시 반인가? 그때 좀 나왔던 것 같아.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환호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간에 결국에는 또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됐고,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SNS에다가 SNS가 아니죠. 그때 그 기자랑 기자 브리핑을 했었는데, 나라면은 지금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당장 주식 사라고. 근데 이전에도 한번 그랬었잖아요. 그 관세 부과 그 유예하기 전에 SNS에다가, 이제 좀 글을 올리면서 주식 사라고 막 글을 올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또 관세 유예를 발표를 했고, 주가가 또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이제 많이 귀 기울여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요. 이제 와서? 사실 별로 지금도 별로 안 듣고 싶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중국과 어쨌든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관세도 유예를 했고, 이제 기존에는 뭐 145%, 125% 이렇게 각각 서로 좀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는 30% 관세로 인하를 시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관세를 10%로 이제 90일 동안 그렇게 일단 적용을 하는 거죠. 한시적인 적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당연히 시장이 환호를 했던 거는, 당연히 예상을 했던 거는 최소한 50에서 60%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했었고, 실제로 외신에서도 그런 좀 추측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였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선물이 거의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시장도 그거를 반영을 하면서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본장에서는 이제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어쨌든 어제 그 대체거래소 쪽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상단이 제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본장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좀 급등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일단은 어제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다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긍정적인 내용들은 좋은데, 근데 다만 이제 엇갈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환호를 하는 건 좋은데, 관세가 인하가 됐고 유예가 됐고 요거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트럼프 2기고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은 사실 과정들이 있어 왔었고, 그리고 그게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정과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이제 유예를 했다가 뭐 이런 현재 어떤 순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그 이제 중국한테 관세를 뭐 25%인가 그것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이제 유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협상이 우리 잘 됐다 이러면서 유예를 좀 하겠다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동안에 그 관세 우려로 인해서 빠졌던 그 주가가 당일에 좀 급등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급등했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급등세를 계속 유지를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의 변동성이 또 꽤 컸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 인물이 굉장히 말을 좀 자주 바꾸기도 하고 시장에 좀 변동성을 강하게 주는 인물이잖아요. 그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소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유예를 할게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근데 그래도 뭐 관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라고 처음에 좀 질렀다가 이후에 좀 유예했다가 다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가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날에 한번 오르고 그 이후로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물론 우리 지금 현재 2기 때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그렇게 좀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게 변동성이 아직까지 다 끝났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직 뭐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갈등이 다 해소가 된 게 아니고 디테일한 협정의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보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 환율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죠. 그 달러를 계속 약하게 만들고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 이번에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내용들 안에서 보면은 또 막상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없거든요.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카드로 가져갈 것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것들, 그리고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완전히 지금 상황에서 환호만 하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중 협상은 트럼프 일기 때를 잘 생각해 보면은 네. 이게 서로 이게 결론은 나 있거든. 서로 최종적으로 양보하기는 어려워요. 야, 한쪽에 패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끝까지. 정말 뭐 죽을 만큼 힘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가지고 망하기 직전까지 갔으면 몰라도, 그렇다면은 아주 심해지면 다시 그걸 어느 정도 풀기 위한 어느 정도의 협상들이 이렇게 일어나다가 또 이제 지나면은 다시 또 부딪혀가지고 또 긴장 관계로 가고 악재가 막 터지고, 그러다가 또 그것이 심각해지고 뭐 그런 양쪽 다 피해가 좀 커지고, 그러면 다시 또 협상으로 약간 풀어주고, 네. 강약 뭐 요게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쥐락펴락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또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보면은 매우 긍정적인 발표들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딱 발표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슬슬 좀 나타나고 있었던 경제적인 어떤 뭐 둔화 시그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예 한 번에 딱 사라지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견제를 좀 해야 될 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뭐 CPI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 소매 판매라던가 이런 여러 좀 하드 데이터들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감을 다시 촉발시키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는 보이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제 좀 신중론도 함께 좀 같이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요거는 기사 내용은 이제 뭐 신중론이나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들, 좀 엇갈리고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헤드라인을 일단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이 워낙에 좀 강하게 진행이 됐었고, 서로 100% 이상씩의 관세를 이제 부과했을 때 이제 그 물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었고, 중국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정박하는 그 이제 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동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었고, 그게 이제 선적되는 그 양 자체가 거의 이제 역대급으로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었고, 굉장히 사실 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중국에서도 이제 물건들을 안 보내고, 네,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빠르게 좀 당길 거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물류 회사들이 더 많은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많은 그 물건들을 좀 이제 선박에 실어가지고 나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빠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니까 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만 좀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 이런 긍정적인 호재 내용들이 나오면은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동안의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볼 걸로 예상이 됐었던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그 대장 그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그런 이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제 이제 이슈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었어요. 요거는 엔비디아가 전반적으로 GPU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트렌드포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TSMC가 이제 워낙에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TSMC가 미국에서 만든 4나노 칩의 가격을 30%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계속 TSMC는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TSMC가 이번에 또 30% 정도 가격 인상을 좀 통보를 하면서 엔비디아 측에서는 같이 이거를 가격을 좀 전가시키기 위해서 같이 이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그 뭐죠? H200이라던가 B200 이런 칩들 그리고 모듈 가격 전반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엔비디아가 이렇게 칩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서버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연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실제로 10에서 한 15% 정도 그 서버 제조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파급 효과가 점점 뒤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TSMC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가격의 어떤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엔비디아가 이거를 또 받아가지고 또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수요에 대한 어떤 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해주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마이크론의 가격 인상 소식이 또 들린 것도 그런 대충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시장에서도 좀 환호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좀 가격을 인상을 했다라는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 말쯤 5월 28일인가요? 그때 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 어쨌든 워낙에 많이 눌려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서 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 튀는 뭐 주가 흐름을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이전에 한번 이제 반등이 좀 사이클 그 바텀아웃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바닥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반도체 많은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좀 튀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을 멈추고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에 대한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V자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좀 상단 맞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면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옆에 횡보 추세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좀 튈 수 있을 만한 그런 주가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이 관세 협상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이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기존의 주도주, 뭐 조선방산, 뭐 화장품, 그리고 엔터 이런 그 관세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한 업종들, 그러니까 주도주죠. 근데 주도주들이 이제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주도주 종목군들이 산업이 지금은 뭐 훼손이 된 게 전혀 없잖아요. 달라진 게 전혀 없고 여전히 똑같이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은 제한된 수급 안에서 이쪽에서 돈을 빼가지고 새롭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크게 좀 하락이 좀 진행이 된 건데 이쪽이 주도주의 어떤 자격을 뺏겼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의 어떤 흐름들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워낙 바닥권에서 많이 기어왔었고 그리고 수급이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 되돌리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역시나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제 기반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두산이라던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 흐름들 대부분 다 이제 하단 지지 라인대에서 이제 그 반등이 나와서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MD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그래도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 좀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탄력도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기업이어서 MD바이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매매 차원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반도체는 종목군들이 많아가지고 다 적을 수는 없어서 이따가 그 카페에다가 매번 장전에 그거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글 좀 확인을 하시면은 종목들도 이제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이어서 제일 크게 아까 앞서서도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난리가 났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애플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도 애플이 거의 6% 넘게 급등이 나왔고 그동안에 가장 큰 피해 기업으로 좀 지목이 됐었던 거의 뭐 인질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 기업이 애플이었는데 이 애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팀쿡 CEO랑 뭐 통화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미국에 뭐 투자 많이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결국에는 피해를 많이 받았던 기업이 이번 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가장 좀 세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새로운 그 제품, 신제품 출시를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신제품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폴더블 아이폰이라던가 그리고 스마트 안경 이런 것들이 2027년도 출시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문가들마다 이게 출시일 자체를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애플 르네상스 온다, 뭐 이런 신제품 대거 출시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아이폰 17인가요? 그것도 가격 인상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했을 때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애플의 어떤 부진과 함께 애플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 뭐 LG 이노텍이라던가 BH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애플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애플이 약하면은 같이 좀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애플이 이렇게 좀 새로운 신제품 출시도 하고 신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던가 가격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마진에서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도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이 세경 하이테크, UTI, 파이nem텍 이 종목들은 폴더블과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움직일 때 이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들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세경 하이테크가 사실 가장 좀 세게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필름 관련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UTI 같은 경우에는 그 폴더블에서 그 힌지 쪽에 그 아마 갤럭시 폴드나 플립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힌지 부분이 은근히 좀 신경이 안 쓰이는 듯 하면 쓰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그거에 엄청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힌지 부분이 이게 접히는 거, 이걸 엄청 싫어해서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일단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거를 좀 보유하고 있는 게 UT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파이nem텍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폴더블 관련된 기업이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쪽까지 다 같이 좀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은 이쪽들도 충분히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상대적으로 더 이제 센 흐름들, 좀 탄력적인 흐름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랬죠. 야, 역시 워렌 버핏이 매도한 이유가 있어. 다 정리한 이유가 있어. 성견지명을 뭐 어쩌고 이러면서 미국 전문가들조차도 애플은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 그렇죠. 근데 요 딱 시장이 바뀌니까 올라가니까 또 거기에 맞는 이유들이 막 쏟아져 나와. 그래서 이게 이게 기업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런 이야기 그렇죠. 오르는데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그게 안 들어오는데 막 빠지는데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더 크게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항상 후행적인 것 같아요. 빠지니까 더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오르니까 더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항상 반복돼 오는 우리 시장에서 항상 반복돼 오는 거고 항상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은 갈 때. 갈 때 잘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좀 많이들 신경을 쓰시는 내용인데 약가 인하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미 이전부터 약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여러 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어서 이미 좀 관련된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에 대한 그 공식적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오히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 약가를 최대 90%까지 낮추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미국의 뭐 약가를 낮추고 뭐 외국에는 비차별적 조치를 시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이제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게 뭘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건들이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가 바이오시밀러가 있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외를 해주고 그리고 막 이런 그 어떤 좀 제외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쭉 보면은 일단 아마 타깃이 좀 그 비만 치료제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깃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노보노디스크 대비해가지고 뭐 비만 치료제 효과가 좋았다 이러면서 이제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다만 비만 치료제 가격은 앞으로 계속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형이 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경구용이라던가 아니면 장기 지속형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서 다르게 좀 먹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더 길게 좀 맞거나 이런 제형이 좀 바뀌면은 그래도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좀 메리트가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만 치료제 기업들은 그거를 더 이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뭔가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것들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자 관점보다는 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 약가가 인하가 되고 이게 진짜 타깃이고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랑 같이 좀 따라오는 뭐 보톡스라던가 보톡스라던가 그 필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보조적인 어떤 미용 수단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따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의 어떤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조금 더 알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기존에 워낙에 좀 수급 쏠림이 강하게 진행이 됐었고 이게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기간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시기가 조금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 오늘 그 나스닥이 급등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미중 이 협상 이 결과 호재가 가장 크게 반응했던 섹터랄까요? 이 미국의 기술주들이잖아요. 네. 기술주들이고 그동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계속 조정을 많이 받아왔던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제까지 좋았던 섹터들 우리는 또 그게 좀 어느 정도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 돈이 그동안 못 움직였던 이 기술주 쪽, 네. 소부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반도체 쪽으로. 네, 이런 생각.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눌렸었던 뭐 자동차, 반도체, 기술주 뭐 이쪽들로 거의 많은 자금들이 그쪽들이 워낙에 또 빈집인 상태다 보니까요. 또 많이 채워질 가능성이 좀 높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소외될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지금 좀 제약바이오인 건데 뭐 그래도 일단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좀 이런 우려감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많이 빠져왔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좀 잡는 흐름들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미국 증시 안에서도 기술주들이 상승이 두드러지긴 했습니다만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뭐 한 3% 이상씩도 오르기도 했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지금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내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는 걱정을 해서 좀 많이 빼놨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약한 내용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봤었던 기술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아까 초반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쥐락펴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만약에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 더 진행이 돼야 되고 혹은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강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관세 인상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도 지금과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은 또 기존에 이 갔었던 기술주에서 수급이 또 빠져가지고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들이 있잖아요. 관세에서 좀 회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또 수급 쏠림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그 뉴스의 스탠스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요건데 그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EU 당국자가 지금 체코 원전 그 본계약 체결 관련해 가지고 계속 뭐 좀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유럽연합 EU의 고위 당국자가 이제 그 체코에다가 이 본계약 절차 중단해라 이렇게 정부에다가 요구를 했대요. 체코 정부에다가. 근데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발목이 잡힌 거죠. 근데 좀 보면은 이 EU 당국자 고위 당국자라는
대표하는 이 사람이 프랑스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원전을 좀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체코 안에서도 그리고 EU 안에서도 좀 그런 내부적인 비판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노이즈는 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정연체적인 방향성이나 이제 글로벌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원전은 계속 좀 긍정적인 뷰 자체는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기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